핫한 부동산 이슈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좀 들어볼까 합니다. 여전히 저희한테 가장 핫한 거는 분양가 상한제 요거잖아요. 저희가 지난번에도 얘기를 했지만 또 새롭게 발표된 뭐 내용이 있습니까? 분양가 상한제 지금 발표한 게 민간 택지 분양가 상한제. 그렇죠. 이제 쉽게 말씀드리면 재건축 재개발에서 이제 분양하는 것들인데 이게 이제 분양가 상한제를 주기 때문에 일반 분양가가 떨어뜨리는 거잖아요. 네네. 조합원의 이익은 줄어들어서 조합원 추가 분담금 늘어나는 거고. 늘어나고. 근데 맞아요. 어떻게 됐든지 간에 이게 그러면은 로또를 너무 정부에서 조장하는 게 아니냐. 이제 그러다 보니까 민간 택지, 그러니까 공공 택지는 우리가 그 전매 제한은 10년까지 있지만 네네. 최대 주거 제한은 5년까지 있었어요. 근데 네네. 민간 택지 분양가 상한제는 이제 여기도 거주 요건을 갖추는 거죠. 거주 의무. 그 기간을 이제 최대 5년까지 하는 거는 이제 어떤 시행령을 개정해서 그렇게 만들겠다. 그래서 법안을 갖다 지금은 몇 년까지 한다고 했는데 실제로 민간 택지에 대한 거주 의무 기간은 없었죠. 없었는데 예, 예. 지금은 이제 2, 3년간의 실거주 의무가 그렇죠. 생기고. 그러니까 이제 최대 5년인데 뭐 국토부나 뭐 이런 쪽에서는 이제 한 2, 3년 정도가 실거주 의무를 부여하지 않겠느냐. 그리고 중간에 또 팔게 될 경우는 그러니까 LH에서 사드리는 거죠. 개인이 네네네. LH에 파는 거죠. 네네. 근데 그렇게 될 경우에는 거의 이제 그 기간에 따라 다릅니다만 기간이 적을수록 거의 은행 금리 정도. 그다음에 이제 기간이 점점 늘어날수록 좀 감정 평가를 한 여러 가지 그 차등한을 두는 건데 어떻게 됐든지 간에 이걸 이제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에 대해서 말이 많기 때문에 네네. 조금 이게 이제 한 가지 더 이제 정부의 안으로 나온 거죠. 자, 사실 이렇게 되면은 누가 이득인 거예요? 예? 지금 이득은 아무래도 청약 가점이 높으신 분들이 그죠? 예, 로또지 완전히. 그분들은 당첨만 된다고. 로또지만 지금 재개발하고 재건축 하시고 바로 뭐 이런- 그겁니다. 지금 네. 재건축이나 재개발 조합원들은 조합원들이 부담해야 되는 분담금이 있어요. 네네. 원래 분담금은 일반 분양가가 높아지게 되면 조합원 분담금이 낮아집니다. 네네. 근데 일반 분양가가 이제 분양가 상한제에 걸려가지고 민간 택지가 낮아지게 되면은 그 차익만큼을 갖다 조합원이 부담을 해야 돼요. 그러면 재개발 재건축 조합원들은 자기가 원래 얻을 수 있는 수익을 갖다가 좀 이제 줄게 되는 수익이 좀 줄어들게 되는 효과가 생기고 그 다음에 청약 가점이 높으셔가지고 당첨되시는 분들은 이제 로또가 되는 진짜 거죠. 로또죠. 예. 지금 이런 얘기들이 나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보통 아파트를 분양받거나 이렇게 하게 되면은 전세 주는 경우도 상당하잖아요. 본인이 들어가서 살지 않고. 네네네. 근데 의무 거주 기간을 두면은 이제는 공급도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때문에 조합원의 이익이 줄어들기 때문에 공급 자체도 서울권에 중심권에 자체도 줄어들지만 이게 지금 일반 분양되고 이런 여러 가지 신규 아파트가 전세 공급도 줄어들 것이다. 그래서 전세가가 다시 오르면 전세가가 또 매매가를 치고 올라가잖아요. 그 다시 또 어떤 투기 수요가 일어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들도 나오긴 하는데 지금 굉장히 중요한 걸 지적하신 거예요. 지금 이게 왜 그러냐 그러면 우리가 이 부동산은요 서로 이렇게 톱니바퀴처럼 이 제도가 맞물려 있어요. 맞물려 돌아가는데 이쪽에서 야 그러면 투기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실소유자 중심으로 분양을 받도록 해야겠다. 그러니까 의무 거주 기간을 만들겠다 그러면 바로 전세 공급이 없어지잖아요. 그렇죠. 줄어들죠 당연히요. 자기가 살아야 예. 되는데. 그러면 이제 전세가가 당연히 올라갈 수밖에 없고 우리는 항상 집값은 전세값보다는 더 올라가지 않습니까? 어느 한쪽만 가지고 정책을 갖다가 시행하게 되면은 다른 쪽에서 꼭 탈이 나게 돼 있어요. 사실 이런 거 자체가 어쩌면은 사람이 문제다. 여러분 꼭 제가 집값을 잡겠습니다. 이런 정책에 의해서 약간 노력을 하고 계시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 중에 하나가 안 잡히는 게 바로 가계대출. 요거 규제거든요. 이게 가계대출을 규제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투기나 그런 걸 못하게 하고 집값을 잡겠다 했는데 뛰는 정부 위에 또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밑장빼기죠. 아이 그렇다고 내가 못해.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대출 받으면 되지. 하는 분들이 꼭 있습니다. 그래서 나라에서도 그걸 잡기 위해서 동작구만 내가 빙다리 핫바지로 보이냐? 야 문장 가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요게 바로 어떤 경우인지 궁금하거든요. 사실 대출을 규제를 했어요. 이게 어떤 규제가 들어간 거죠?
그러니까 이제 사실 재개발 지역 같은 경우는 이제 사업자를 내서 대출을 받았었는데 네네. 이 이제 개인 사업자까지 대출을 조이다 보니까 이제 법인을 설립하는 거죠. 법인을요? 예. 개인이? 개인이 이제 이런 경우죠. 뭐 예를 들어서 뭐 아파트를 산다. 네. 그러면 혼자 뭐 강남권의 고가 아파트를 혼자 사기 힘드니까 법인을 갖다 설립을 해서 두세 명이서 그걸 이제 쉽게 얘기해서 뭐 이렇게 지분으로 약간 법인 주식을 이제 나눠 갖는 거죠. 이제 집 한 채 사더라도 우리가 실질적으로 통계를 보더라도 1월 달에 전국의 법인 사업자가 개인 명의 아파트를 취득한 건수를 보면 561건이었는데 얼마 전에 7월 달에 보니까 1688건이에요. 3배가 늘었다는 거고. 서울권만 보더라도 1월에 21건이던 게 7월에 169건이에요. 8배가 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네. 요즘엔 그래서 이 법인을 만들어 가지고 이제 주택을 구입하게 되면은 또 세금 혜택이 또 많이 그러니까 크거든요. 그것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예. 어떻습니까? 비교를 해주면. 쉽게 네네. 설명드리면 한 뭐 5분의 1까지도 줄일 수 있다 이렇게 보면 되시겠고요. 5분의 1이요? 예, 예. 그래서 이제 구체적인 수치보다는 그 정도까지 줄일 수도 있다 최대. 예,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요즘에는 이제 그 각종 금융권에서요, 뭐 저축은행이라든가 이제 상호금융 같은 데서 법인을 위한 특판 대출까지 법인에서 주택 구입을 위한 자금을 위해서 특판 대출까지도 내놓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요. 아, 법인으로. 그러면 제가 만약에 집을 사고 싶어요. 집을 사고 싶은데 저도 법인을 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요, 가능하죠. 누구나 가능하죠. 예. 그러면 세금 혜택을 받고 그렇다고 세금이 뭐 적게 나오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아니 이제 개인 같은 경우는 우리가 네. 이제 요일이 있잖아요. 네네. 시세 차이, 그러니까 네. 양도 차이, 예. 그 요일이 있는데 제일 적게 이제 6%에서 42%. 또 요즘에 조정 대상 지역에서 두 채 이상일 때, 두 채 네네. 팔 때는 뭐 10% 가산이 붙고 또 세 채 이상부터 20% 가산이면 최대 62%까지 붙었는데 법인 사업자 같은 경우 우리 그냥 법인세 내는 거예요. 양도세라는 개념보다 네. 팔면은 법인세. 법인세를 내는 거기 법인세, 때문에 이게 순이익 2억 이하면은 10%고 2억 이상이면 20%. 뭐 대략적으로 뭐 최대 25%까지 있습니다만 주택임대 사업자를 내게 되면 이제 그 정도, 안 내게 되면 10% 가산이 되지만 그래도 거의 뭐 훨씬 저렴하잖아요. 일단 법인으로 대출을 받아가지고 집을 살 수 있기 때문에 법인 대출을 많이 받는 경우가 있는데 근데 저는 은행에서 그걸 가만히 있나요? 그렇게 갑자기 이렇게. 은행에서 그거 갖다가 네. 이제 정부도 물론 그 사실은 알고 있습니다만은 전국에 법인이 워낙 많기 때문에 그것을 전수조사할 수가 없습니다. 물가를 잡고 투기를 잡기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어느 정도 지켜주셔야 되는데 사람이란 게 참 희한해요. 밟으면 꿈틀거리고 원래 이제 움직이고 막 틈만 이렇게 있으면 빠져나가고 빠져나가고 너희들 봤을 때는 뭘 알아야 되겠다. 그렇죠. 정말 이거는 그렇죠. 이건 알아야 된다는 거죠. 뭐든 이건 알아야죠.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삼국지 꼭 보시라고 얘기를 합니다, 주변에. 그런데 그 분양가 상한제가 발표가 됐어요. 근데 사실 서민들이 느끼기엔 집값은 여전히 뛰고 있고 어디 뭐 줄었다는 얘기도 거의 없고 정작 줄었다는 얘기를 듣는 거는 뭐 정말 뭐 듣도 보도 못한데 뭐 이런 데거든요.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네, 그 이유가 있습니다. 예전에 이제 우리 경제학에서요, 합리적 기대라는 것이 있습니다. 경제학에서는 합리적 기대. 나라에서 어떤 경제 정책을 취할 때 경제 정책의 대상이 되는 일반 국민들이 저 정책을 취하면 어떤 효과가 생길 거야. 이걸 국민들이 다 알고 대비를 하면은 절대 그 목표했던 효과는 발생하지 않는다는 거죠. 조금 제가 보충을 드리자면 처음에 이제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를 하겠다고 하니까 주춤했어요. 재건축 조합원들이 청와대 청원도 올렸는데 꽤 수십만 명이 청원에 참여를 네. 했다고 좀 들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너무 또 부작용이 생기는 게 아닌가. 약간 이제 국토부라든지 경제부총리라든지 이제 각 부서 간에 이견이 좀 나오다 보니까 이거 시행이 잘하면 안 될 수도 있고 우리는 안 될 수도 있겠다. 아니면 되더라도 오래 가지는 못하겠다. 부작용이 많으니까. 이제 이런 심리. 교수님께서 말씀하셨죠. 합리적인 기대 뭐 약간 뭐 그런 부분이 있어서 중장기적으로는 어차피 오르겠구나. 뭐 그런 기대감 때문에 조금 더 높은 가격의 매수가 조금씩 일어나지 않는 좀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하루하루가 다르게 변화하고 있는 이 부동산 시장. 이럴 때일수록 저희한테 좀 집중을 해주시기 바랍니다.